대표님 하루에 일을 뭐 얼마나 하시나요? 오래 앉아있어요. 오래 앉아있는데 10시간을 앉아있다고 하면은 한 3시간 유튜브 보고요. 네. 1시간 릴스 보고요. 2시간 일하고요. 와, 이거 진짜 꿀팁이네요. 저는 이 영상을 사람들이 안 봤으면 좋겠어요. 네. 진짜 제 모든 걸 알려드린 거라서. 네. 네, 안녕하세요. 들어가도 되나요? 네, 들어오시면 됩니다. 와, 여기 지금 카페 주사 무슨 카페인가요? 고척정입니다. 고척정. 여기 되게 신설이네요. 네. 대표님 간단하게 자기소개 한번 저는 대학교 때부터 창업을 해서 지금까지 이어오고 있는 닉네임 대학생입니다. 대학생. 네. 대표님 그러면 대표님 네. 여기 자리가 따로 있으신 건가요? 네, 자리로 먼저 가실까요? 그러면? 네네. 더러울 텐데. 오, 근데 지금 대학생 때부터 창업을 해서 네. 닉네임도 대학생이잖아요. 네, 맞습니다. 몇 살 때 창업을 하신 건가요? 2022년 중순쯤에 사업자를 냈거든요. 그게 제 나이가 새는 나이로 23살이고요. 만 나이로 21살. 와, 장난 아닌데요? 그 나이에 창업을 하기가 쉽지 않았을 것 같거든요. 왜냐면은 옹크트리는 그 나이 때 굉장히 신나게 대학교 생활을 즐기고 막 그렇게 했었고 대학교 졸업을 하고 취직을 해야지 이런 생각이 좀 강했었는데 계기가 있었나요? 진짜 많거든요. 근데 제일 큰 이유가 저도 어떻게 보면 취업 준비였던 네. 것 같아요. 왜냐면은 제가 취업을 하고 싶었던 데가 쇼핑몰 MD 그쪽이었거든요. 근데 거기에서 이제 이력이 될 수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쇼핑몰을 운영하는 경험이. 일단 그게 제일 크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 큰 이유가 전역을 하고 복학을 해야 되잖아요. 그때 6개월 정도 시간이 남았는데 뭐 하지 하다가 알바가 너무 안 구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래 뭐 그까이 거 뭐 유튜브 보니까 스마트 스토어도 많이 하고 그때 이제 성실매님 유튜브 네. 보고 네. 전자책 사서 따라 하면서 좀 시작을 했죠. 처음에는 마스크 팔았어요. 그러면 그때 당시로 처음 시작했을 때 매출이 네. 좀 잘 나왔나요? 절대 안 나오죠. 그거는 있었어요. 판매의 경험을 느끼기에는 충분했다. 마스크 같은 경우에는 온라인에서 판매를 하기 전에 그 당시에 코로나 시기였거든요. 전국에 있는 미용실에다가 이제 전화를 해보고 그거를 이제 위탁 판매로 시작을 한 거죠. 처음에는. 오호. 그래도 또래 친구들이 알바를 했을 때 가져가는 거랑 비슷하게 가져갔던 것 같아요. 매출로는 얼마인지 기억나시나요? 한 달에 이제 저한테 순수익으로 떨어지는 게 한 50만 원? 그러면 그런 식으로 처음에 판매 경험을 쌓고 지금은 판매하시는 카테고리를 바꿨나요? 바꿨습니다. 뭘로 네. 바꿨나요? 남성 의류를 판매하고 있고요. 그럼 대표님 바로 저번 달 3월 매출이 얼마 정도 나왔나요? 정확하게는 모르지만 대충 계산해봤을 때 한 2,400? 2,400. 근데 이것도 월천트리 멤버분들 보면 제가 좀 성장이 더딘 편인 것 같던데요. 전혀 아닙니다. 아닙니까? 네. 야망이 되게 크신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2,400인데 성장이 더진 거 아니냐라고 말씀해 주셔가지고 네. 사실 제가 봤을 때는 성장 속도가 되게 빠른 편이거든요. 대신에 탄탄하게 올라가니까 막 그건 엄청나게 맞아요. 빠르게 크지 않는 거죠. 네. 저는 이게 오히려 더 좋다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알리익스프레스나 테무 등으로 네. 말이 되게 많잖아요. 확실히 쇼핑몰 매출에 좀 영향이 있나요? 영향이 있었으면 꾸준히 성장을 못했겠죠. 근데 그래도 꾸준히 매출은 나오고 있고 오히려 또 그게 저는 좋은 진입 장벽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있습니다. 다들 힘들다고 하는데 네. 어떻게 그 외부 영향 없이 성장을 계속 지속적으로 하셨나요? 제가 처음에 이제 스튜디오나 이런 것도 몰라가지고 지원을 받았던 게 네이버 파트너스 케어 그거 많이 갔었는데 거기서 이제 워킹데스크에서 일도 하고 스튜디오도 무료로 제공을 해주니까 아무래도 뭐 초기에 들어가는 자본이 좀 적었죠. 그러면 네. 대표님이 느끼시기에는 알리랑 테무가 지금 막 들어온다 하더라도 네, 네, 본인만 좀 열심히 하면 매출이 오른다고 생각하시나요? 그럼요. 테무랑 알리가 가격이 싸서 경쟁력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판매자의 실력이 그거 아니겠습니까? 좀 비싸게 붙여서 판매하는 거. 그래서 그거는 자기 역량인 것 같아요. 실력만 키운다면? 네. 지금 광고비를 근데 많이 사용하시는 건가요? 제가 만약에 그걸 다 조절할 수 있으면 좋겠지만 네. 종종 이제 가끔씩 광고비가 특정 광고에서 많이 나가고 하잖아요. 그래서 제가 3월 광고비를 확인을 해봤는데 네. 2,400만 원 매출에 187만 원 나왔어요. 최대한 저도 광고비 같은 경우에는 10% 내로 줄이려고 하는 편인 것 같아요. 그러면 지금 직원분들이 한 분도 안 계신 거죠? 네, 뭐 프리랜서 이런 것도 없으신가요? 맞아요. 전부 다 대표님이 일을 다 하시는 건가요? 원래는 그랬죠. 근데 지금은 물류 같은 경우는 대리 발송 시스템을 좀 이용하고 있어요. 아까 여기 오니까 네. 택배를 여기서도 지금 보내는데 저기 놔두는 건가요, 앞에? 그건 저도 잘 모르겠는데요. 여기서 택배를 안 보내보셨나요? 보내본 적도 없고 택배를 잘 싸진 않습니다. 제가 택배를 싸는 것 자체가 비효율이라고 생각을 해서 여기 그래도 막 카페 주사는 네. 택배비가 저렴하기로 좀 유명하잖아요. 얼마인가요? 여기가 제가 알기로 2,000원 초반대? 또 2,000원 초반대인데 지금 대리발송을 쓰신다고 하셨잖아요. 대리발송인데 가격이 비싸잖아요. 그렇게 생각을 하실 수도 있지만 한 건당 뭐 픽업이나 검수 같은 경우도 거기 들어간 시간이나 이런 걸 다 하면은 네. 한 건당 3,900원이면 전 그렇게 비싼 건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이게 대표님 같이 매출이 1000만 넘어가고 하루에 주문건이 많고 이러면은 고객 발송 뭐 엑셀이나 아니면 뭐 송장면 하는 거 그런 것도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리잖아요. 그랬죠. 그랬는데 운 좋게 좋은 서비스를 소개받아서 지금 사용하고 있는 데서는 물류를 그냥 다 알아서 해주십니다. 알아서 해준다고요? 네. 그러면 송장 입력이나 이런 것도 알아서 해주나요? 네. 그러면은 고객 발송 엑셀 이런 것도 만들 필요 없나요? 제가 제일 힘들었던 게 배송지 요청서를 보내거든요. 네. 대리발송 처음 쓰시는 분들 네. 보면은 그게 이제 고객 정보를 기입하고 그다음에 거기에다가 이제 발송 처리를 해달라고 하는 거잖아요. 네. 그게 대리발송인데 그런 게 없어요. 그냥 거래처 발주 끝. 그거를 다 하는 게 한 20분? 그럼 이제 생각을 해보는 거죠. 사업이니까 내가 하루에 한두 시간 써가지고 얼마 아낄 수 있는지를 보면은 무조건. 그러면 대표님 지금 하루에 물류 쪽에는 뭐 15분에서 20분 정도밖에 시간을 안 네. 쓰시면은 나머지 시간에는 어떤 업무를 하시나요? 상세 페이지 만들고 촬영하고 뭐 소싱 상품 좀 찾아보고 그 다음에 이제 저희가 물류 쪽으로 조금 신경 써야 되는 거는 고객님들 CS 오면 그런 정도만 답변해 주시고 하는데 그것도 뭐 알아서 저희 실장님한테 여쭤보면은 다 답변해 주시고 하니까 CS도 어떻게 보면 전 중간 매개업체인 거죠. 그러면요 대표님 하루에 일을 뭐 얼마나 하시나요? 오래 앉아 있어요. 오래 앉아 있는데 10시간을 앉아 있다고 하면은 한 3시간은 유튜브 보고요. 1시간 릴리스 보고요. 2시간 일하고요. 이제 촬영 있는 날은 그래도 바닥바닥 하는 것 같아요. 그래도 촬영 있는 날은 촬영 한 번 하면 2-3시간? 대표님 그러면은 몇 시쯤에 기상하시나요? 일어나고 싶을 때. 아 그게 또 사실 네. 메리트긴 하죠. 대신에 이제 책임은 다 제가 져야죠. 늦게 일어나서 기획이 좀 느려지고 하면은 경쟁자들은 상품 한두 개 올릴 때 저는 못 올리는 거니까. 그러면은 출근하시자마자 어떤 업무를 보시나요? 일단은 CS 확인 먼저 하고요. 그 다음에 플래너 아. 쓰고 저 같은 경우에는 한 달에 목표치를 정해놓거든요. 예를 들어서 상품 등록 20개 요 정도가 된다고 하면은 거기에 맞춰서 소싱 이런 것도 다 짜놓은 게 있으니까 딱 그 단계로 가져가는 것 같아요. 소싱, 촬영, 등록 요 순서대로. 그러면요 대표님 이제 여름 상품을 준비하고 계실 건데 어떤 기준으로 이렇게 준비한다 이런 게 있을까요? 조건들을 나름대로 정해요. 상위 랭커들이 판매하는 데 들어가서 낮은 리뷰 순으로 보면은 사람들이 뭐 때문에 불편했는지를 알 수 있거든요. 그거를 충족해주는 상품을 소싱하려고 해요. 그리고 시장가 대비해서 마진율 계산해보면은 최소한 얼마까지는 맞춰야지 판매가 될 만한 상품인지를 알 수 있잖아요. 제일 첫 번째로 보는 건 단가, 두 번째가 이제 퀄리티입니다. 그럼 대표님께서는 동대문에 직접 가서 퀄리티를 확인하시나요? 아무것도 모를 땐 그랬어요. 근데 지금은 물론 이제 도매 시장도 다 온라인으로 하다 보니까 네. 굳이 동대문을 가지 않아도 할 수 있는데 그때는 아무것도 몰랐고요. 신상마켓 가입도 안 되니까 그냥 가자 해서 가서 시장 둘러보다가 감이 잡히니까 그때부터는 온라인으로 소싱을 했죠. 그러면요 대표님 온라인으로만 소싱을 하시면 대표님이 생각한 퀄리티랑 받아봤을 때 퀄리티랑 다른 경우가 있잖아요. 그럼 어떻게 하나요? 요것도 최근에 몰라가지고 물어봤거든요. 그 월천트리 멤버분들한테. 일단 또 숨어있는 고수분께서 그런 경우에는 과감하게 이제 버리고 빨리 다른 걸로 촬영을 한다고 하셨는데 그래도 혹시 모르니까 만약에 뭐 불량 같은 게 있는 제품이 왔다고 하면은 한번 거래처에 물어보고 다른 상품들로 다 그렇다고 하면은 반납하고 그런 느낌인 것 같아요. 그럼 제품이 오면은 촬영을 해야 되잖아요. 촬영 혼자 하시나요? 네. 촬영을 여기서 하시겠네요? 네. 한번 보여주실 수 있나요? 네,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와 대표님 근데 지금 여기 이렇게 자연광이 잘 나오네요. 네. 아 대표님 그러면 이렇게 삼각대 이거 지금 따로 구매를 하신 거죠? 요거는 여기 있는 거예요. 아, 구비되어 여기 있는 건데 네. 제 삼각대는 또 따로 사무실에 있습니다. 아 그럼 여기 이렇게 삼각대를 놔두고 대표님 저쪽 벽면에 저거 다 치우고 네, 여기서 이제 요거 없다는 가정하에 네네. 말씀드리면은 네. 블루투스 리모컨으로 촬영을 하는데 요거를 입에 물던가 아니면은 소품 같은 게 있다고 하면 소품 뒤에 숨겨서 혹은 호주머니에 손 넣고 촬영을 하는 거죠. 대표님 그러면은 촬영을 이 폰으로 하시는 건가요? 네, 이건 아이폰 몇인가요? 테널입니다. 11하고는 좀 다른 거네요. 네, 근데 그냥 집에 남는 아이폰 아무거나 하셔도 크게 저는 차이가 없을 거라고 봐요. 어차피 보정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저는 좀 궁금한 게 상세 페이지 안에 GIF가 들어가잖아요. 아, 네, 맞아요. 근데 이제 GIF를 촬영을 먼저 하시는지 아. 아니면 이 피팅컷을 먼저 하시는지 무조건 피팅컷 먼저 합니다. 왜냐면은 피팅컷을 하다 보면은 문제가 생겨가지고 가끔씩 촬영이 딜레이 되는 경우도 있는데 그렇게 되면은 자연광이 떨어지잖아요. 해가 떨어지니까 맞아요. 자연광이 끝나잖아요. 그러면은 그날 촬영이 다음날로 또 미뤄지고 업무에 있어서 좀 효율이 떨어지니까 무조건 피팅컷 다 촬영하고 GIF를 그 다음에 찍죠. 그러면 대표님 한 상품 피팅 촬영 예를 들어서 4가지 컬러 촬영한다면 네. 한 얼마나 걸리나요 시간이? 4가지 컬러
여기서 원 사이즈로 촬영을 한다고 하면은 딱 4장 촬영하는 거잖아요. 그러면은 전신이랑 피팅, GIF까지 다 하게 되면은 한 1시간 딱 그 정도 걸렸던 거. 그러면은 대표님께서 처음부터 그렇게 빠르게 진행은 하신 건 아니죠? 아니죠. 처음에는 4시간 걸렸어요. 4시간. 그러면은 영상을 보시고 처음 할 때 오래 걸리는 건 당연하다. 네. 뭐 이런 것도 알 수가 있겠네요. 맞습니다. 그럼 대표님 혹시 뭐 또 촬영하실 때 또 다른 꿀팁이 좀 있나요? 저는 조금 다르게 가져가는 게 후킹을 찍을 때도 저는 웬만하면 자연광으로 가져가려고 해요. 뭔가 차별화를 줘야 될 것 같은데 그게 저는 그래도 GIF도 좀 예쁘게 색감이 좀 예쁘게 나오게끔. 아, 그러니까 GIF도 화질이나 네. 퀄리티를 고려를 맞아요. 하신다. 와, 이거 되게 핵심 포인트인데. 결국에는 사진이 본질인데 네. GIF 화질이나 말씀하신 뭐 그 끊기는 거 있잖아요. 그런 것들이 보이면은 그냥 상세 페이지 퀄리티가 좀 떨어져 보인다고 해야 맞아요. 되나요? 그래서 대표님 상세 페이지를 보면은 GIF가 뭔가 빨려 들어가요. 되게 잘 만드시더라고요. 감사합니다. 자, 그러면 대표님 이렇게 네. 촬영하고 나서는 상품 업데이트를 하시나요? 고정 먼저 해요. 고정을 먼저 하고 그 다음에 거기에 맞춰서 상세 페이지를 만들고 등록을 하죠. 그럼 대표님 자리 가서 한번 설명해 주실 수 있나요? 네, 알겠습니다. 제가 대표님을 처음 뵀을 때는 상세 페이지가 이 정도는 아니었거든요. 지금은 진짜 말도 안 되게 잘하시더라고요. 비결이 뭔가요? 제가 생각했을 때 제일 상세 페이지 디벨롭이 좀 잘 된 경우에는 벤치마킹이 일단 첫 번째,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이제 벤치마킹을 하더라도 기업 상세 페이지라고 해야 되나요? LG 가전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네네네. 특히 이제 네이버에 고구마 치면은 상세 페이지 진짜 잘 돼 있거든요. 그런 것들을 좀 잘 벤치마킹을 한 것 같고요. 대신에 이제 본질 같은 경우에는 후킹 포인트를 어떻게 하고 사진을 어떻게 찍고 그런 거는 무조건 다 가져가면서 상세 페이지를 디벨롭했던 것 같아요. 상세 페이지 보면 아까 제가 빨려 들어간다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그거를 미리 틀 같은 걸 다 짜놓고 하시는 건가요? 아, 이거는 진짜 알려주기 싫은데요. 틀을 만들어 놓고 씁니다. 틀을 어떻게 만드냐고 묻는 사람이 분명 있을 텐데 일단은 그거를 먼저 짜놔요. 메모장에다가 상세 페이지 구성이나 후킹 포인트 이런 거를 대충 짜두고 공통적으로 들어가는 것들이 있거든요. 리뷰 이벤트라든지 글꼴체나 어떤 포인트로 돼 있는지 그런 거를 미리 캔버스에다가 틀을 그냥 하루 날 잡고 만들어 놓고 다음에 상세 페이지 제작을 할 때 사진이랑 텍스트만 갖다 붙여 놓는 거예요. 아, 끌어와서 네. 방금 네. 텍스트라고 해주셨는데 대표님 상세 페이지에 글들도 되게 잘 읽히더라고요. 그거 음. 어떻게 하는 건가요, 그러면? 보시면은 책이 있을 수도 있는데 요거 2개? 요게 제일 도움됐던 것 같아요. 요거 2개. 오케이. 근데 이제 그것보다도 더 좋은 거는 벤치마킹. 확실히 이런 식으로 근데 상세 페이지를 만들면은 플랫폼이 어디든 상관없이 판매가 많이 일어날 것 같아요. 뭐 전부 다 팔리는데요. 상세 페이지를 자기가 어떻게 기획했느냐에 따라서 플랫폼마다도 판매 추이가 다 다른 것 같아요. 그거를 잘 캐치를 하셔서 또 잘 가져가시면은 저는 그게 또 무기가 될 수도 있다고 보는데 제가 한번 매출이 한번 빡 떴을 때가 썸네일이나 상세 페이지를 조금 특정 플랫폼에 타겟팅을 해서 기획을 한 거죠. 와, 이거 진짜 꿀팁이네요. 저는 이 영상을 사람들이 안 봤으면 좋겠어요. 진짜 제 모든 걸 알려드린 거라서. 그럼 대표님 최종 목표가 뭔가요? 저는 하고 싶은 게 조금 명확한 편인데 제가 좋아하는 취미가 카메라고요. 그림, 서핑 다 돈 많이 드는 거거든요. 맞네요. 책임을 지려면 어쩔 수 없이 경제적으로 독립을 해야 된다고 보거든요. 결국엔 좀 이 영상 보시는 분들이 처음 시작하시는 분들만 좀 아셨으면 좋겠는 거는 어떠한 걸 목표를 가졌으면 그걸 이룬 사람들 얘기를 들었으면 좋겠어요. 안 이룬 사람들은 안 되는 이유만 계속 얘기를 하고요. 되는 사람들은 되는 이유만 찾으니까 이룬 사람들 얘기만 들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인터뷰 끝나고 엄청 물어볼 거 많은데 네, 알겠습니다, 대표님. 오늘 인터뷰 응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